대박인 건 말이죠. 테스트의 가성비를 코드만 보고서 10초 만에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역의 코드는 반드시 단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위 테스트입니다. 어떤 책을 봐도 테스트는 필수다. 좋은 코드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단위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막상 실전에서 테스트를 짜려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와, 이렇게까지 해서 테스트를 짜야 되나? 이 중에서 어떤 코드부터 테스트를 해야 되지? 이거 테스트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이 노력을 들어서 정말 이 코드를 테스트할 가치가 있을까? 단위 테스트도 확실히 이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드 커버리지가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코드를 보고서 이건 테스트가 필요하겠다. 이건 테스트 가성비가 안 나오겠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박인 건 말이죠. 테스트의 가성비를 코드만 보고서 10초 만에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 단위 테스트라는 책에서 배웠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성비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잡성, 도메인 관련성이에요. 이게 테스트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인자로 받은 값을 프로퍼티에 세팅을 한다든지 로직이 별로 없는 코드가 있어요. 뻔한 코드들은 테스트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딱 봤을 때 예상치 못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 딱 봐도 스물스물 버그의 기운이 느껴지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력 시스템이 있다고 해볼까요? 특정한 달의 날짜나 요일을 구한 함수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달력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달마다 그 일수도 다르고 시간대나 윤달, 윤년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테스트가 없으면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딱 코드만 봤을 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코드가 바로 테스트가 필요한 코드인 거죠. 또는 도메인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 만약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세팅되는지는 매우 중요하겠죠? 다시 말해서 로직이 복잡하거나 도메인 관련성이 크다면 테스트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드를 보면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테스트의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부 의존성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의존성을 가짜로 만들어서 안에 넣어주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킹이라고 하죠. 이런 외부 의존성들은 네트워크를 탄다거나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반복했을 때 다른 결과를 만든다거나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려면 모킹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모킹이 코드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고요. 의존성을 많이 가지는 코드일수록 이 인터페이스가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요. 인터페이스가 바뀌게 되면 테스트 코드도 거기에 맞게 변경해줘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갑니다. 책에 따르면은 이 외부 의존성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테스트의 비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2 곱하기 2 매트릭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코드는 이 4가지 영역의 한쪽에 속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는 도메인 로직, 알고리즘입니다. 캘린더의 요일을 계산한다든지 복잡한 데이터를 파싱한다든지 이런 함수들이겠죠. 의존성은 굉장히 적으면서 담고 있는 로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테스트의 가치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영역의 코드는 반드시 단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코드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오거나 설정하는 함수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되겠죠. 이 영역은 하나마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로직 자체는 단순하지만 외부 의존성은 굉장히 많은 애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코드를 보면 여러 개의 모듈을 알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객체들이 필요하죠. 이 영역은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면 로직은 단순해서 버그가 생길 가능성은 적고 대신에 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은 복잡한 코드입니다. 로직도 복잡하면서 의존성도 많은 코드죠. 이런 코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테스트를 안 하기에는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답은 바로 리팩토링입니다. 컨트롤러 역할의 코드와 알고리즘스러운 도메인 코드로 나눠줘야 돼요. 알고리즘 코드는 테스트를 짜고 컨트롤러는 로직이 없기 때문에 버그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죠. 비즈니스 로직과 컨트롤러를 분리하는 것은 테스트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MVC라든지 MVP 같은 아키텍처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모델로, 컨트롤러나 프레젠터 레이어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분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테스트의 가성비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 실전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테스트의 효과는 어떻게 하느냐? 코드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도메인 로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세 번째, 테스트의 비용은 외부 의존성의 개수로 가늠을 할 수가 있다. 이걸 파악했다면 알고리즘스러운 코드는 테스트를 꼭 하고 컨트롤러스러운 코드는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 둘 다 가지고 있는 복잡한 코드가 있다면 알고리즘과 컨트롤러로 나눈다.
이 단위 테스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테스트를 할 때 가성비를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멘탈 모델을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실전에서 테스트를 할 때 망설이는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